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내일 또 월요일장부터는 개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준비를 위해서 미리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게 하나 시작이 됐거든요. 시장은 항상 갑자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헌데 그렇게 갑자기 뭔가 시작이 됐을 때 내가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이에요. 왜 갑자기 급등하지? 왜 갑자기 떨어지지? 급등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지?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하물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죠? 미국이 중국의 로봇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들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미국의 FCC 위원장인 브랜던 카가 이런 말을 했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맞다. 로봇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제품의 미국 유입을 제한하는 그 목적이 지금 법안들이 막 시행이 되고 있고 시행될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화하는 게 맞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7월 말에 미국은 신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고요. 참고로 7월 달에 8월 달에는 FCC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9월 달에 뭐가 있죠? 미중 회담이 있어요. 미중 회담에서 지금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죠. 이건 두산로보틱스에게 직접적으로 수주가 들어왔다는 플로우는 아니지만 크나큰 시장의 흐름, 자본의 흐름이 보입니다. 중국 규제할게. 그래 알았어. 선언을 합니다. 안보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근데 보통 미국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안보 차원에서 한다라는 발언은 사실 미국 차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인 게 두산로보틱스의 직접적인 재료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결국 뭐예요? 중장기적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열쇠가 우리 손 위에 올라온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조선, 순차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분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공급망의 분리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쪽이랑 무역 안 하겠다. 에너지를 받아오든 부품을 가져오든 뭐 제조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함께 뭐 나누든 제조를 맡기든 뭐 에너지 부품 뭐 제조 시설 이런 공급망에서 너네랑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 선언이 이제는 로봇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봇까지 이어져 온다. 지난 미국 의회 6월 달에서도 어떤 말을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적대국의 로봇을 심사를 제한하는 가드 액트가 초당적으로 발의가 됐어요. 우리 두산로보틱스는 중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죠. 결정적으로 미국의 현지 생산 솔루션 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이 만약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중국과 전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로봇 전쟁에서 전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겠어만 할까요? 그렇게만 할까요? 달러를 투입하게 되겠죠. 달러를 투입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규제할 건 규제하고 반대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 줄 텐데, 두산로보틱스는 미국의 원액 시야를 인수하면서 고객사들을 차곡차곡 수주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광진그룹이라고 하는 고객사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나아가서 현대차에게도 공급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시사를 했어요. 맞나요? 미국 현지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자동화 공정 속에서요, 두산로보틱스가 해줘야만 하는 역할들이 더 뚜렷한데, 트럼프가 아무런 것도 없이 중국에 가서 너네랑 로봇 안 할 거야 이러겠습니까? 지금 당장 중국에 로봇 지원이 없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 중국산 이런 것들 다 빼버리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왜냐? 점검을 해봤더니 미국산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봤더니 중국산이 절반 이상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절반도 많이 작게 잡은 겁니다. 대다수가 중국산이에요. 로봇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그러는 와중에 미중 회담을 하는데 이 로봇에 대해서 너네랑 안 할게라고만 선언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뭔가 뒤에 준비된 게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이 옵티머스의 양산을 더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 얼마나 공격적으로 합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라인까지
전면 철거를 하고 그 자리를 옵티머스를 생산하는, 즉 로봇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채워놨어요.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에 또 중간 선거 앞두고 후원금을 또 대대적으로 얼마나 넣을지 뭐 이런 것들 시사하는 것 같던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거 못 보면은 이 주가 대응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차트만 봐봤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아무런 대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벤트라는 것이 열려야 시장은 관심을 가져야 사람들이 주가가 등락이 나올 때 매매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이벤트가 더 중요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중요하죠. 다만 이 자리는 세력들이 앞으로 주가를 올리겠다 떨어뜨리겠다 결정을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 분명한 것은 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올릴 생각은 있어 보여요. 올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영상 보고 있으면 좋아요 눌러야겠죠? 구독도 해봐야겠죠?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함께 힘내 주셔야겠죠? 아마 일요일날 올라갈 영상도 이렇게 또 준비해드리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면 상담이가 속상합니다. 반응이 없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면 이런 반응도 안 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해드린 다음에는 9월 달에 하나 더 터지게 하나 있거든. 이거 오늘 금요일에서도 한 번도 말씀 안 드렸고 토요일도 말씀 안 드렸고 오늘 처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기술적 분석. 이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올릴 생각은 있어 보이는데 완전히 결단을 내린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과 힘을 합쳐서 만들었던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노란색 추세가, 이러한 노란색 추세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나온 게 맞는데, 이런 상승 추세는 앞전의 매물대를 저격하는 거거든요. 앞전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이런 매물대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 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혼자서 감당할 생각이 없었던 세력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합심해서 이 재료가 나올 때 공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일단 이 매물대를 박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력과 개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가를 올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말 그대로 세력들에겐 더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 구간을 힘겹게 함께 뚫어냈는데 단기간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단기간에 털어내기도 쉽거든요. 떨어뜨리면 돼요, 주가를. 이 주가 상승 추세 만들어내면서 세력도 돈이 들었겠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렴하게 물량을 내놓게 되면은 세력들의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간 거라고 분석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려고 할 건데 무작정 주가를 떨어뜨리기만 해서 나오겠어요? 무작정 떨어뜨렸다가 뭐 시원하게 또 올려주면 또 물량이 나오겠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시작이 된 게 맞지만 떨어뜨리고 나서 무작정 올려주지만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력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예측해서는 안 돼요. 선택을 내리면 선택을 내렸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세력들이 움직이겠다 선택을 내렸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대응은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계속 이걸 보고 있으니 대응 받아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 737174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되고요. 기회 잡으실 분들은 남기세요. 아시겠죠? 9월달에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화면을 잠시 바꿔서 9월달에는 두 가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도 토요일도 그리고 일요일 오늘도 말씀드리는 내용. 결국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의 골자는 뭐라 그랬죠? 중국한테 선포하는 거다. 어떡할래? 우리 너네랑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너 어떡할래? 우리 공급망에서 너 완전히 배제할 건데 너 어떡할래? 이게 골자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중국도 이 공급망이 상당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국이 없다면 로봇에 있어서 뒤처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조선 어때요? K반도체, K조선
K 원전 이거 없으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이제 무슨 상황인지 보이시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협상을 하러 갈 건데 트럼프가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보셨나요? 그럼 트럼프는 준비된 카드가 뭘까? 그냥 너네랑 안 할래 땡깡 부리는 거? 두 번째가 중요한 이거요.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된 이유가 이겁니다. 놀랍게도 이 9월 달은 두산 로보틱스의 신규 공장이요 증설이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지금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큰 신규 공장을 짓고 있고 그게 9월 달에 증설이 완료됩니다. 이제 그림이 보여지시죠? 늘 말씀드렸지만 휴머노이드와 같이 값비싼 로봇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런 값비싼 로봇뿐만 아니라 가성비 있는 공장의 자동화 솔루션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신규 공장이 완료된다. 증설이 완료된다. 그림 나온 거거든요. 두산 로보틱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광진그룹이라는 것을 통해서 광진그룹을 통해서 완성차 기업들에게 조달되는 그 부품을 만들고 있죠. 협동 로봇이 공급되고 있어요. 하물며 현대차에게도 직접적으로 부품 생산 라인 그 구간에서 현대차에게 직접적으로도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밝혔고요.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그 규모를 밝힐 수는 없다라고 했고 좀 아쉽습니다. 그게 크지는 않은가 봐. 아니면 뭐 모두를 놀래킬 만한 큰 규모이거나 뭐 어찌되었건 미국에겐 굉장히 중요한 카드거든요.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공장에 들어가는 이런 자동화 솔루션을 해줄 수 있는 기업.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산 로보틱스 보고 빠져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뭐 미국 정부와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막 진출하지는 않겠죠. 두산이란 그룹인데 두산 그룹은 지금 엔비디아랑 굉장히 밀접한 사업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 뭐예요? 인공지능 패권이거든요. 피지컬 AI 즉 로봇 패권이거든요. 두산이 원하는 거 뭡니까? 두산도 원하는 거 명확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다른 하나는 에너지 사업, 다른 하나는 로봇이에요. 둘 다 원하는 게 똑같거든요. 둘 다 만나서 협상을 한 겁니다. 하자고. 그럼 미중회담이라든지 9월달 증설이라든지 엔비디아와 두산의 관계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두산은 두산타워를 포기하면서 로봇은 지켜냈습니다. 두산타워를 매각하면서도 로봇 사업은 지켜냈어요. 로봇 사업은 매각을 안 했어요. 왜? 미래 먹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작점에서 우리가 야 이건 또 못 올라가겠네 이렇게 단정하면은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이 주식을 매도하면은 지금 안 오른다고 해서 이 주식을 매도하면 다음 사이클을 또 놓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은 갑자기 시작이 되니까요. 갑자기 시작됐을 때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주가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고요.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주가 대응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요. 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곧바로 주가 대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선반영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을 보고 주가 상황을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만큼 꼭 대응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장 증시에서 뵙겠습니다.